수도권 주택 인허가 30%뚝 벌써 이제 뭔가 또 오피니언 들어가죠. 예, 뚝. 예, 공급 정책 빨간불 이렇게 들어갔죠. 예. 근데 실제 내용은 이래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이 2월 들어 30% 줄었다. 네. 그러면 1월 달에 엄청 많이 해서 줄어드는 기저 효과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봐야 되냐? 또 찾아봐야겠네. 이것도 장기 팩트를 봐야 돼요. 장기 추세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주택 인허가가 실제로 필요한 게 뭐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5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 네. 근데 1월 달에 막 100만 호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2월에는 근데 인허가 안 내줄 수 2월에는 있죠. 예, 30%뚝 떨어지면 70만 원인데 여전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기사만 여러분들이 헤드라인만 보면 또 네. 휘둘릴 수 있다. 이런 공급 줄어들겠네. 네. 이제 집 계속 집값 계속 오르고 공급 계속 줄겠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퍼센테이지 기사를 되게 조심해야 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퍼센테이지 기사 하는 거야. 퍼센테이지로 보면 엄청 커 보이거나 엄청 작아 보일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기저 효과, 기고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이거 사실 헤드라인이 전부예요. 네. 이 기사 내용은. 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인허가의 장기 추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국가 통계 포털이에요. 코시스. 여기 가면 주택 인허가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코시스에 가면 네, 이건 이제 인허가 실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해서 발표하는 건데 네. 그거를 통계에서 사람들이 통계 오픈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네네. 이거는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미리 세팅을 좀 한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기 쉽게 딱 나눠 놓은 겁니다. 네. 연도별로 전국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인허가가 된 물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여기 차트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 진짜 이런 거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네. 야, 이거 호갱으로 장사 되겠나? 그래서 이게 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네. 이제 11년, 12년 동안의 인허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전국이고요. 네. 요 주황색은 수도권이에요. 음. 우리나라 인구의 정확하게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네. 나머지 절반이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포션이 절반 가는 게 당연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옛날부터 해서 쭉 가다가 2015년에 엄청난 인허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2년 전, 3년 전에 수도권 역전세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였고. 2년 전에 2019년, 2018년에 있었죠. 네, 역전세 있었죠. 났죠. 수도권 역전세가 짧게 있었죠. 짧게. 네. 그때 한 4, 5개월 정도? 그렇죠. 근데 네.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입주가 몰린 곳은 1년 내내 역전세 네네. 나고 막 이랬어요. 네네. 다시 한번 이거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네. 그때 2018, 19년의 입주 물량은 네. 이때 2015년 인허가 실적이 글로 간 거예요. 40만 개. 되게 많았던 거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2018년 입주 물량은 네. 1년 입주 물량 기준으로는 단군 일의 최대였어요. 단군 일의 최대. 야,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그 입주 물량을 누가 다 받아 먹었지? 수도권에 그때 못 받아 먹었지. 그때 갑자기 많이 먹어가지고 다 네. 취했지. 아니 근데 그거를 결국에 다 소화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네. 그만큼 수요도 있었고 그 뒤쪽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들어가면 네. 아마 주택이 사이클이 바뀌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게 짧았다는 거예요. 2015 이후로 다시 한번 차트 볼까요? 네. 급속도로 줄잖아요. 인허가가 이때 당시에 수도권에 40만이었거든요. 네, 네, 네. 이 추세를 2년, 3년을 쭉 갔으면은 지금 3년, 4년 뒤 공급을 인허가가 어느 정도 추세를 보여줘요. 물론 인허가 받고 분양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당시까지 이어갔으면 아마 지금도 입주가 엄청 많고 그러겠죠. 역전세가 심해지면서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거 임대 나왔겠죠. 시장이 안정되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하우스 푸어 기사 나오고 나오겠지. 네. 근데 이게 되게 아쉽게도 인허가가 이때 1년, 2년 정도 바짝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뚝 끊겼다. 예. 수도권 인허가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지방도. 네. 그 인허가가 줄어든 이유는 네. 주택 공급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안 내준 거죠. 안 내준 거죠. 왜 안 내줬지? 집값 오른다고.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고.
이거 예를 들어 지금 네. 수도권 서울 쪽에 정비구역 재지정을 안 했던 거가 유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탄력 쪽이라고. 네네. 그럼 3, 4년 뒤를 뭐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만이에요. 2020년은 이때 비하면은 반토막이에요. 네. 지금 25만이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40만이었고.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네. 문제예요.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 네. 그럼 이 인허가를 안 내준 이유는 예를 들어 네.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아파트 뽀개고 올리거나 빌라 뽀개고 올리거나. 네. 근데 빌라하고 아파트 뽀개고 올리는 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인허가를. 네.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그 이유가 집값이 오른다고. 이걸 하면 그 전에 있던 집보다 비싸지니까. 그러면서 집값을 자극한다고. 아.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집값이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또 여러분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내다보면서 운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미분양과 인허가 같은 거를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네. 인허가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인허가 1년 정도 뒤에 통상적으로 분양을 해요. 네. 물론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막 그 금융기관 대출 이자나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 나면 가급적이면 빨리 분양하려고 해요. 대부분 네, 조합들이. 그러면 인허가 나고 1년 뒤에 분양. 네. 분양하고 2년 혹은 2년 반 뒤 입주. 어. 그래서 인허가는 그 분양까지 대기가 1년을 포함해서 3년, 4년 정도 후에 네. 공급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표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보시는 네. 게 좋고 네.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여기 제가 지금 가공한 건데 네. 이게 도시나 그러니까 시군구별 그러니까 구까지는 아니고요. 또 뭐 시도별로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을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네. 네네. 거기를 검색하시면 네. 여기 위에 여기 지금 웹 어드레스 나오죠? 네. 코시스.kr 이게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거든요. 네,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좀 정리를 하면 눈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는 게 좋다. 그리고 멀리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미분양 지수, 미분양 되어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하고 네. 그다음에 인허가 실적. 이게 연간 지표인가요? 네, 연간 지표예요. 월간으로는 모르는구나. 네. 국토부에 물어봐야 되네. 근데 사실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연간으로 봐도 충분하다. 지금 2021년 상반기에 벌써 20만 개 인허가가 나와 버렸으면은 또 지금으로부터 또 4, 5년 뒤에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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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사임당님이 너무 잘 보는 거죠. 그럼 그럼 지금부터 만약 인허가 늘려준다라고 네. 하면 지금은 분위기가 막 이래도 4년, 5년 뒤에는 입주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허가를 계속 이렇게 풀어주면서 계속 그렇게 그렇게 가게 가면. 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추세가 네. 한 해 반짝 그치면 안 돼요. 계속 그래야 된다. 왜냐면 이때도 2015년도 이렇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게 역전세 잠깐 나고 그게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영향을 주기 전에 네. 그 물건이 다 소화돼 버린 거죠. 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게 2015년에 이렇게 빵 나오고 계속 공급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안 는다면서요. 네. 근데 왜 느는 거예요? 주택 수요는 미분양이 났던 게 왜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거를 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수도권이에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도권 사람들 이걸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 수가 얼마나 될까를 측정하고 싶어 해요. 네. 네, 왜냐면 그건 투자할 때도 중요하니까. 그죠. 그럼 그거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혼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이런 네. 사람들이 신규 주택 수요의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네. 분가 수요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측정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이 달라진 게 네. 예를 들어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얼핏 일견 딱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네. 근데 같아요. 왜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경기도 집에 누가 들어오느냐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인구가 네.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아, 50%를 넘어섰구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네. 50%가 아니었던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집을 우리는 기대할 때 서울 사람들이 비싼 주택 가격을 감당을 못한 서울 사람들이 네. 그 경기도에 지는 아파트에 나가주길 바라는 건데 네. 지방에서 와서 채운다는 거예요. 아, 계속 채우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수도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네. 되게 재밌는 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진짜 단편적으로 보지 말아라. 인구 감소하니까 부동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요. 인천 네. 계속 늘어요. 그쵸. 화성 이런 데도 동탄 이런 데도 원래 100만 사람 명? 안 살던 데잖아요. 근데 계속 늘어. 근데 그 동탄에 사는 사람들 네. 주민등록증 까보면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들일까 전부 다. 그쵸.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수도권 인근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네네. 정작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도 있지만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기 안 좋아지면 더 수도권으로 몰리겠네. 경기 안 좋아지면 더 왜냐면 지방 일자리부터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본사는 맨 나중에 네.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걸 임장 다니면서 막 보는 거예요. 임장 갔는데 경상도 말 쓰시는 분이 있어. 네. 집 보러 갔는데. 네. 그 또 좀 이따 저쪽 갔더니 전라도 말 쓰시는 분이 있어. 같은 단지. 네. 경기도에. 그러고 나서 데이터 확인하는 거예요. 네. 뭐지? 어디서 이거 인구 이동 어떻게 됐지? 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가 많고 실제로 네. 그게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수도권 인구 50만 넘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결론적으로 서울 수도권은 계속해서 네. 커질 거다. 이거를 공급을 때리는 수밖에 없네요. 잡으려면 네. 40만 호 이상씩 네. 매년 때려 박아야 인허가 돼. 내서 때려 박으면서 동시에 수요 네. 분산이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같은 거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진정한 수요 분산은 지방 도시를 경쟁력 있는 지방 도시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아도 네. 충분히 나는 내 고향에서 사는 게 행복하고 여기서 오랫동안 대대손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건 들 수 너무 어려운 있으니까.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그걸 해야 돼. 인프라를 거기다 부어야 되니까. 예.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그거를 하려면은 다른데 LH에서 먼저 사고 하니까. 아니 그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죄송합니다. 광역 죄송합니다. 그런 광역 대도시권 하나만 더 만들어도 좋겠다. 네, 왜냐면 미국이 그렇거든요. 미국.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 좌우 쌍포예요. 우리 부산 있잖아요. 부산. 근데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 부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뉴욕, 그러니까 동부는 전통적인 산업들, 금융,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이 뉴욕에 있잖아요. 동부에 네네. 대서양 쪽에. 네. 그리고 태평양 쪽에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은 혁신산업, 네. 오른쪽은 전통산업. 동부는. 네. 그리고 얘네 둘이서 미국 전체 GDP를 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네. 보험회사 뭐 그런 금융업이나 뭐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들, 네. 제조업 대기업들 강남. 그렇죠. 실리콘밸리는 판교야. 테헤란에도 많아요. 테헤란에도 많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지금 뭐 사실 사임당님도 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 사임당님도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네. 서울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뻔하다는 거지. 아유 이거 뭐 어떻게 그런 거는 제가 근데 걱정할 거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 네. 나라님들이 다 네. 알아서 맞아요. 어르신들이 네, 잘 해주시겠죠. 네, 그 뭐.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